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시기가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그 표현은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종말의 시기가 임하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그러니까 그 대략의 시기는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10개월 만에 태어나니까 그 대략의 시기는 알 수 있어도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죠.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종말의 때는 그 정확한 때와 시각은 알 수가 없다.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 대충 언제쯤 온다는 거를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해산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훨씬 기쁜 희락과 행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해방이 되고, 또 북한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남한 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이 나라를 갉아먹어왔던 적폐, 부정부패, 구조적인 죄,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이 나라의 죄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롭게 개혁돼야 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불가피하게 따를 거라 그 말이죠. 자, 일단 어제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데요. 근데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원래 존 볼턴은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폼페이오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이끌어 왔어요. 존 볼턴은 사임을 하건 안 하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 동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의 외교의 복심은 폼페이오다. 트럼프의 외교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와 거의 완전하게 의견이 일치돼서 같이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은 폼페이오다. 볼턴이 아니라. 볼턴은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볼턴이 사임을 하건 안 하건,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척하건 관심이 없는 척하건, 북한 문제는, 자,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기에 있어서 2020년, 2019년, 202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북한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왜냐면 북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사이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북한을 반드시 해방시켜야겠기에, 볼턴이 있건 없건, 폼페이오가 있건 없건,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척하건 없는 척하건 상관없이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척할 뿐이지. 북한 문제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 이 악한 정권들은 반드시 제거될 수밖에 없다. 터져야 될 건 반드시 터지고 드러나야 될 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예살이가 70년의 기한이 찼기 때문에요. 저는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2020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은 중국을 먼저 굴복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군의 대부분의 전력은 거의 70% 이상의 전력은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미군 전력이 그쪽에 몰려들었거든요. 사전 배치 전단도 몰려들었었고, 사전 배치 전단이 6월 달쯤에 한반도에 들어왔던 사전 배치 전단이 지금 아직 그래도 몇 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긴 한데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미군 전력 그리고 서방연합군의 해군 전력들이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몰려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력들이 조금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에 그 전력들이 이란, 페르시아만 쪽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시기에 이란 호메이니 정권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농축 우라늄 보유량 늘리겠다. 그리고 우라늄의 농축 비율도 높이겠다. 이러면서 미국을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군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어요. 정말 그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 군사적 긴장감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메이니 정권이 그래도 얘네들이 이성이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한 대 얻어맞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개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난망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하고도 탈레반 세력하고도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프간 평화협상을 그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 탈레반하고의 평화협상을 취소시켰습니다. 왜냐면은 탈레반이 그 전날에 카불 도시에서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미국 시민이 한 명 죽었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래서 탈레반하고의 그 평화협상을 취소시켰어요. 갑자기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프간 문제도 갑자기 그 협상이 결렬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시선이, 그리고 백악관의 시선이 미묘하게 이 북한 쪽으로 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국 사태가 한 달 전에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미 행정부 쪽에서 미묘하게 어떤 변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한국 정부라고 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라고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 날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거든요.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라고 8월 22일 날 처음으로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8월 26일 날에는 미 국무부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9일 날 재차 미 국무부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하는 대신에 문재인 정부가 파기했다. 자, 미국 쪽에서, 미 백악관 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권하고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9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는데요. 주한미군의 제7공군의 F-16을 F-35 스텔스 전폭기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교체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비를 지금 굉장히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꼬장 부리려고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아주 그 기질 자체가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딱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 속내를 절대 내비치지 않죠. 트럼프가 이 한반도를 딱 보니까 북한 문제, 저 김정은 정권을 딱 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 제7공군의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을 F-35로 교체를 하는데 F-16은 그 대당 가격이 그게 뭐 최신 모델 풀 옵션으로 해도 그게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F-35 스텔스 전폭기는 그 대당 가격이 평균 잡아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원래 기체 가격은 1천억 원 정도, 1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 그게 조종사 훈련 비용, 그리고 예비 부품 조달 비용, 그리고 이게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그 정비창을 준비를 하려면은 그 시설이 어떤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비용을 다 따져가지고 보니까 대당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F-35 같은 경우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한반도 쪽에.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한미군이 내년에 아이언돔 2개 포대를 들여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은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6월 11일 날 보도한 기사입니다. 미 국회 아이언돔 2개 포대 구매 위한 예산 법안 제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1월 미군은 아이언돔 2개 포대를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17억 달러 아이언돔 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다. 미군은 아이언돔을 미군의 주요 방공 시스템으로 적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원래는 이 아이언돔을 구매를 하는데 이거 전체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17억 달러,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아이언돔을 팩3 방공 시스템 뭐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미군의 주요 그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 전체 개발 비용은 2조 원, 17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급하게 미국 의회에서 그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급하게 구매를 하려고. 원래는 아이언돔 이거를 구매를 하려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내년 회계 연도에 적용을 해서 그 돈을 받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돈을 받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국회 그 회기 중간에 그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급하게 구매를 하려고. 내년에 이제 보세요. 주한미군이 아이언돔 2개 방공포대를 들여올 겁니다. 한국에. 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겁니다. F-16을 F-35로 교체를 해야 되고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도 들여와야 되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한국아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F-35라는 거는요, 이거는 대북 군사 옵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군사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 F-35라는 거는 거의 전략무기급에 가까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자, 근데 그 F-35를 한반도 땅에 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원래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서로가 격돌을 하려고 하는, 미국하고 북한이 격돌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F-35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 일단은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F-35를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 F-35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돈을 냈잖아요. 그 돈을 냈으니 가져와야죠.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돈 냈으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F-35라는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급에 가까운 게임 체인저를 한반도 땅에 들여오는 그 첫 구멍을 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이 터키 같은 나라한테는 F-35 파는 거를 금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한테는 판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민기적거리면서 막 팔듯 말듯 이렇게 뭐 속을 썩이면서 그거를 팔 수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한국 정부에 그거를 파는 거예요. F-35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한국 땅에 F-35를 갖다 놔야 되겠거든요. 주한미군도. 근데 잘 됐잖아요. 한국 정부가 먼저 F-35를 한반도 땅에 갖다 놓기 시작했으니 그 게임 체인저 그 무기를, 물론 김정은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갖다 놓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첫 구멍을, F-35를 한반도 땅에 갖다 놓는 첫 구멍을 뚫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물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이 가짜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가짜 평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김정은은 이 평화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뭐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4종 세트라고 합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그 기회로 이용을 했어요. 이 가짜 평화 분위기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가짜 분위기를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바로 주한미군의 F-16을 F-35로 교체를 하는 그 기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F-35 스텔스 전폭기를 미군이 이 동북아 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을 이용하면요, 기습 공격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김정은이 눈치를 채니까, 항공모함이 동북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아, 전쟁이 임박했구나, 김정은이 눈치를 채죠. 기습 공격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미군이 아마도 일본 본토하고 오키나와 쪽에다가 F-35를 몰래 갖다 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4월 3일 날 방송했던 F-22가 코끼리 걸음 훈련을 했다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F-35를 일본하고 오키나와 쪽에다가 몰래 갖다 놓을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북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한반도 땅에 직접 F-35를 갖다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가능하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뭐 4종 세트라고 해서, 이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과연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옵션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을 건 일격 필살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자, 5월 16일 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이 있어요. 미군이 챔프라고 하는 EMP 무기를 최소 20기 이상 실전 배치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자, 챔프라고 하는 이 무기를 20기 이상 실전 배치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때는 최소 한 뭐 수백 개 이상을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뭐 20기를 실전 배치하냐 이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원래 챔프가 프로토타입 모델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만든 모델은 무게가 1400kg,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무겁기 때문에 F-16이나 F-35, F-15 이런 전투기에는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죄즘 호환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죄즘 호환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무게가 40% 이상 줄어들어서 1020kg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F-35나 F-15나 F-16에 장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개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3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그래요. 그러니 아직 죄즘 호환형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프로토타입 모델을 급하게 실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실전 배치한 거예요. 죄즘 호환형, 그 업그레이드된 죄즘 호환형을 실전 배치했다면은 최소 수백 개 이상을 실전 배치했겠죠. 근데 미국이 아직 챔프를 죄즘 호환형을 실전 배치하려면은 2023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급하게 실전 배치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이란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프로토타입 모델을 실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20기밖에 실전 배치를 안 한 겁니다. 자, 이 챔프라고 하는 EMP 무기와 F-35라고 하는 스텔스 전폭기는, 이 두 개는 정말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정말 최적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 맞춤용, 북한 대북 군사 옵션용 콤비네이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챔프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이 순항 거리가 15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군의 B-52 폭격기가 한 제주도쯤에 딱 들어와서 이거를 북한 상공으로 뿌리겠죠. 한 10개 정도. 한 10개 정도만 뿌리면은 이게 그냥 북한 곳곳을 저공비행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그 전자기기 회로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탄도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죠. 그렇게 최초 공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의 한 50% 이상이 무력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공격에서 F-35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 그리고 그 미사일 운용 병력들, 그리고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이동식 미사일들을 폭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의 90% 이상이 그 최초 공격과 2차 공격에서 싹 제거가 되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군과 미군의 그 지상군이 그냥 평양으로 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자, 며칠 전에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보고 핵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은 트럼프가 실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희가 급하게 미국하고 다시 핵 협상을 다시 한번 하자. 9월 달부터, 뭐 9월 며칠부터 핵 협상 다시 돌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의 관심이 이란 쪽에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조국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문재인 탄핵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를 미국이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 친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레임덕에 빠지게 되면은 한미연합군이
힘을 합해서 대북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행정부 백악관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9월 9일이거든요. 정확히 71년이 지났어요.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노예 해방을 해주는 그 기한이 70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해주시냐면은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네가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자,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민족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민족이 있다면은, 근데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해서 70년 만에,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범민족적인 그런 예언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북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 70년의 기한이 지금 찼기 때문에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죄,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부패,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개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남한 사회가 뒤집어 엎어져야죠. 그래서 저 문재인 악한 정권이 들어선 거고요.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을 이제 제거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터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요, 자신들이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이라는 마각을 드러낸 거예요. 이번에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저 범죄자 아닙니까, 조국. 범죄 혐의자. 아니, 범죄자죠, 범죄자, 사실상.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직 결론만 안 났을 뿐이지. 저게 범죄자지, 저게. 아니, 저런 범죄자가 법무장관이 되는 나라가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이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정상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문재인 타도를 위해서 일어나셔야 되고요. 토요일마다 서울하고 이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셔야 돼요. 문재인 타도를 위해서. 문재인은 물러나라. 독재 정권 무너져라. 국민들아 일어나라. 북한 해방 임박했다. 이런 구호를 우리 다 같이 외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투에 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이 전쟁은 남한 내부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겨야, 저 문재인 정권을 끄잡아 내려야 그 이후에 북한 해방 전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